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토마타 첫 번째 수업으로 Introduction to Computation Theory and Automa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토마탄, 복수형으로 오토마타라고 하죠. 자, 오토마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 디바이스, 그리고 아웃풋 디바이스. 세 번째로는 CPU와 같은 컨트롤 유닛. 마지막으로 메모리 같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은 유한한 개수의 내부 상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토마탄 또는 오토마타는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컴퓨터의 이론적인, 추상적인 abstract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타는 컴퓨테이션 시어리에서 계산 이론을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컴파일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델링 할 때 이용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와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마타는 이 프로그래밍인 랭귀지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컴파일을 할 때 인풋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에게 주면은 컴파일러가 아웃풋으로 머신 코드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간 과정에서 컴파일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스캐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소 int, 인티저 타입의 variable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인식하는 것을 스캐닝 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토큰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파싱인데요. 파싱은 i는 i 플러스 20, 즉 i의 밸류에 20이라는 컨스턴트를 더한 값을 i에 저장하는 이러한 신텍스를 분석하는 것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통해서 제너레이터하고 이런 랭귀지를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위에 같은 토큰라이징 하는 형태에서 이제 분석을 위한 데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레귤러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마타 클래스에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그리고 프린시플을 이해하게 하고 친숙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앞으로 공부할 서브시퀀트 코र्से즈에서 컴파일러라든지 프로그래밍 랭귀지, 네트워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많은 과목에서 오토마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토마타는 여러 가지 증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폼을 하고 그리고 리그러스한 매스매티컬 아규먼트 또는 프루프 해가지고 증명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증명을 공부하는 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목에서 다룰 토픽들이 이제 11가지가 있는데 오늘 인트로덕션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그리고 결정적인 유한 오토마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는 비결정적, 패럴럴하게 동시에 여러 가지 옵션을 처리할 수 있는 오토마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첫 번째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줄임말로 DF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NFA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finite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대응되는 자, 랭귀지가 레귤러 랭귀지인데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는 그 익스프레션을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하고 이러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제너레이션 표현하는 레귤러 랭귀지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래머를 레귤러 그래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강좌에서는 이러한 레귤러 랭귀지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은 레귤러 랭귀지고요. 그 다음부터 자 7번부터 10번까지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CFG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리고 8번째 강좌에서는 이러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서 군더더기를 이제 제거한 우리가 아주 컴팩트한 그래머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이러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오토마타로 표현한 게 푸시다운 오토마타 해가지고 PD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PDA. 그리고 10번째 강좌에서는 이러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퍼티, 속성들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튜링 머신이라는 제너럴한 오토마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Formal Languages and Automata라고 해서 피터 린츠라는 분이 저술한 책이고요. 5번째 에디션을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레퍼런스는 Introduction to Automata Theory, Languages and Comp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존 E. 홉크로프트라는 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저술한 책을 첫 번째 레퍼런스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공용책이라고 하죠. 드래곤북이라고 하는데 컴파일러에 이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Compilers, Principles, Techniques and Tools라는 알프레드 아호와 다른 분들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파일러 공부할 때 보통 이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레퍼런스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테이션 시어리의 토픽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마타 시어리에서 오토마타의 기본적인 이론들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보통 랭귀지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포멀 랭귀지 그리고 그 랭귀지를 표현하고 랭귀지를 제너레이션하는 제너레이터인 그래머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빌리티와 컴플렉시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컴퓨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크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첫 번째 여기 카테고리에 이제 속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지를 그죠? 공부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컴플렉시티는 자 실제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복잡도, complexity, 시간 복잡도든 공간 복잡도든 실생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든 손으로 하든 실제로 할 수 있는 이제 복잡도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많은 수학적인 개념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함수와 릴레이션, 관계, 펑션과 릴레이션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래프와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명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mathematical induction과 그리고 contradiction이라는 proof 테크닉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집합들은
자, 엘리먼트들의 어떤 셋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멤버십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X가 캐피털 S라는 셋의 엘리먼트 또는 엘리먼트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보면은 집합 S는 0, 1, 2 또는 알파벳 소문자들 A에서 Z 그 다음에 짝수이죠. 2, 4, 6 even number 이렇게 디스크립션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셋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니언, 합집합, 인터섹션, 교집합, 디퍼런스, 차집합, 그리고 네 번째 컴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유니언은 보시는 것처럼 집합 S1에 있거나 S2에 있거나 그래서 엘리먼트를 합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은 자, S1, S2가 있으면 이걸 다 합친 것을 유니언이고 자, 인터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공통 분모를 나타내죠. 그리고 디퍼런스는 S에서 2를 빼면 이 부분이죠. 자, 여기 교집합을 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즉 S1에만 속하고 S2에는 속하지 않는 그걸 디퍼런스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플리멘테이션은 자, 유니버설 셋이라고 U라고 하면은 자, 모든 가능한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셋을 유니버설 셋이랍니다. 거기에서 S에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보통 이거 유니버설 셋을 아주 크게 해서 이게 U라고 하고 자, S를 요 안에 있다고 치면 자, S의 컴플리먼트는 S 밖에 있는 유니버설 셋에 포함되나 S 밖에 있는 요걸 이제 S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empty set에 대한 요 empty set이죠. 이 empty set은 합집합을 해도 아니면 차집합해도 그대로 S고요. 교집합하면은 S와 교집합하면은 항상 empty set이 되고 empty set의 complementation은 universal set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 이렇게 complement를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cancellation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더몰간의 law는 이 complementation을 적용할 때 S1, S2 그죠? 하면은 집합의 complement에다가 union은 intersection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union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 intersection은 union으로 바뀌는 거 빼고는 각 집합에 대해서 complement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set에 써보면은 서브셋은 S1이 S의 서브셋이면 여기 equal 밑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proper 서브셋은 항상 S1이 S한테 속하는 서브셋 이해하면 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isjoint 셋 같은 경우는 S1, S2 두 개 셋이 이렇게 인터섹션이 없는 걸 나타냅니다. S1, S2가 있으면 이렇게 인터섹션이 없고요. 그 다음에 final set은 S의 엘리먼트가 적은 거죠. 근데 인티저라든지 리얼 넘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피니트 셋이죠. 왜냐하면은 엘리먼트가 무한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워 셋이라는 것과 자, 카르티시안 프로덕트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셋은 이 S의 2의 멱집합이라고 하죠. 이 멱집합은 S의 가능한 모든 서브셋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S가 A, B, C라는 엘리먼트가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엘리먼트를 한 개도 포함하지 않는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 하죠. 한 개 있고 하나만 있는 서브집합, 서브셋, 그 다음에 두 개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두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의 S 사이즈
그래서 2의 요 3승으로 해서 우리가 8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카르티시안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ordered sequence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자, 집합으로 또 엘리먼트 보고 두 번째 집합으로 엘리먼트.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디멘션이 n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자 n 로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y라는 페어에서 첫 번째 x는 s1으로부터 오고 두 번째 엘리먼트에는 y는 s2로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n 디멘션이면 각각 그 디멘션의 엘리먼트 xi는 해당되는 집합 캐피탈 si한테서 온다고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티션은 예를 들어 이런 전체적인 어떤 로드 맵 또는 뭐 우리가 매트릭 맵이 있다고 지도가 있다 치면은 이렇게 파티션 나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듯이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S2, S3, S4, S5, S6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mutually disjoint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죠. 여기 그림처럼 교집합이 없고 그리고 모든 파티션들의 이제 유니언이 원래 집합, 오리지널 집합인 현재 집합 S가 됩니다. 그리고 SI 여기에서 하나의 캐피탈 서브셋인 SI 파티션 엘리먼트가 전부 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엘리먼트가 있다는 거죠. 엠프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S1부터 Sn까지를 이러한 캐피탈 S의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수 펑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펑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1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을 하고 그 다음에 S2를 이 코레스판딩한 뭐 도메인을 해서 코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자 S1이 있고 S2가 있으면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매핑이 돼요. 보면은 이렇게 자 이런 매핑되는 엘리먼트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A, B, C, D가 있다고 치고 여기는 X, Y, G, W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매핑되는 구조를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S1 도메인에 있는 것이 반드시 유니크하게 하나의 엘리먼트 코도메인에 있는 거에만 매핑됩니다. 이 A가 X가 되고 A가 Y가 되는 거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F에 A가 여기서 X가 되죠. 그죠? 자 근데 A가 X뿐만 아니라 Y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것은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인풋인 여기 도메인에 있는 것이 반드시 아웃풋인 코도메인에 하나만 매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고요. 반면에 이제 릴레이션은 앞에 있는 것이 하나가 여러 개한테 이렇게 그 하나의 x1이 여러 개의 y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이 이렇게 페어를 나타내고 있고요. xi, yj는 하나의 페어로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캐피탈 R이라는 릴레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나누기 3을 했을 때 모두 3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x를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y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그 2하고 8 마찬가지고요.
2하고 11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가 y 값이 5, 8, 11처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방금 요런 x와 y가 이퀴벌런트라고 했을 때 나머지가 같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같을 때를 우리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고 우리 정의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는 reflexivity,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symmetry, 세 번째가 transitivity 해가지고 세 가지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x는 또 x 해가지고 x는 자기 자신과 이렇게 관계를 갖겠죠. 이퀴벌런트 클래스에서 이걸 reflexive하다, reflexivity라고 하죠. 시메트릭은 x, y와 y 이렇게 x는 시메트릭하다 그러죠. 겨울에 반사되듯이 좌우가 바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ansitivity는 x, y하고 y, z면 x는 z와 이퀴벌런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transitive, 그래서 transitivity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G는 V와 E의 페어입니다. V는 벌텍스들의 집합인 벌텍스 셋이라고 하고요. E는 엣지들의 집합인 엣지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보는 것처럼 여기 동그라미가 보면은 이 서클이 노드 벌텍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벌텍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엣지, 이 선이 에로를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V1에서 V3까지를 엣지 1인데 이걸 페어로 V1, V3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테일이라고 하고 끝점을 끝 벌텍스를 헤드라고 합니다. 반대로 V3에서 V1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죠. 이런 그래프를 방향성 그래프, 디렉티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는 E1하고 E2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를 undirected 그래프를 하는데 그럴 때는 실제로 V1, V3, V3, V1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트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벌텍스들이 연결되어 있죠. 되어 있고 끊어져 있지 않고 한 벌텍스에서 어떤 벌텍스라는 패스가 반드시 존재하고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이란 말은 실제로 노드가 중간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처럼 요걸 사이클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룹,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링크들이 하나의 폐쇄 공간을 만드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리스트는 트리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들을 숲이라고 하죠. 포리스트. 그래서 트리를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용어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6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지를 free tree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두 개의 벌텍스가 그래프에 있으면 심플 패스 해가지고 이 패스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중간에 인터미디어트 벌텍스가 있는데 그 벌텍스들이 반드시 한 번씩만 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 이상 넣으면 이거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플 패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고 하나를 제거를 한다면은 그래프가 디스커넥트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만약 이걸 제거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파티션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고 엣지의 개수는 벌텍스의 개수 마이너스 1개다. 그 다음에
cyclic이란 말은 이렇게 사이클 안에 폐쇄 공간이 없으면서 엣지의 개수가 벌텍스 개수 마이너스 하나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acyclic이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엣지가 하나 더 엣지 셋에 더해지면은 사이클을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엣지를 하나 추가하면 여기 사이클이 하나 존재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트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디스크립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트리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리에서 또 중요한 개념은 depth와 height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레벨이 있습니다. 루트는 보통 트리는 땅에서 이제 줄기와 이파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프 이론에서의 이제 트리는 거꾸로 upside down이라고 해가지고 뿌리가 루트가 위에 있고요. 여기 잎사귀 이파리가 이렇게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레벨을 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보면은 중간에 여기 제로고 그 다음에 이걸 부모로 하고 차이로 했을 때 레벨이 자 L이 1 그리고 여기는 L이 2가 되고 여기가 레벨이 3 이렇게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제로부터 하나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벨 제로에서 가장 레벨이 많은 것까지의 요 길이, 높이를 하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는 보통 루트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것까지 이 엣지의 개수 하나, 둘, 세 개 개수를 보통 하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루프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프 테크닉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덕션,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인덕션이라고 했죠. 베이시스,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 인덕티브 스텝을 이용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컨트라딕션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썸션을 리버스 어썸션을 만들어 가지고 풀이를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다 보면은 컨트라딕션이 되죠. 모순이 된다는 걸 가지고 오리지널 어썸션이 반드시 추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컨트라딕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의 프로브로서 자, 여기 바이너리 트리는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어떤 페어런트 트리, 페어런트 트리가 있으면은 차일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면 차일드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나, 그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나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차일드가 왼쪽, 아래쪽 해서 두 가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페어런트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chil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parent, child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는 어떤 노드가 at most 많아봐야 두 개의 children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트리의 하이트를 배웠죠. 루트에서 가장 레벨이 큰 값들 사이에 있는 엣지의 개수라겠죠. 높이라고 그랬죠. 그 하이트가 n일 때 이 트리는 많아봐야 2의 n승 leaves, 자, 이파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ln이라는 것을 우리가 define을 한대요. 이 ln은 하이트가 n인 바이너리 트리의 맥시멈 잎사귀의 넘버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ln은 2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인덕션은 크가지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시스에서 트리비얼한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이 스테이트먼트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 또는 인덕티브 어썸션을 하는데 스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n이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그 과정을 보여주면 이게 이제 맞다는 걸 통해서 k가 arbitrary number가 되더라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고요. 그래서 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n이 제로란 말은 하이트가 제로란 말은 자, 노드가 하나만 있다는 거죠. 자, 노드 하나가 있으면은 이 바이너리 트리에서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엠프티 트리도 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많아봐야 하나죠. 없을 수도 있고 하나. 그죠? 원 또는 제로. 그래서 트리별하게 우리가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 또는 인덕티브 어썸션이라고 해가지고 자, 하이트가 i일 때는 at most 2의 i승의 노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 세 번째가 인덕티브 스텝인데 여기에서는 자, n이라는 하이트일 때 우리의 클레임이 맞다고 했을 때 n 플러스 1인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가 arbitrary n이 하이트가 0, 1, 2 해가지고 거의 무한대 값이 가더라도 우리가 초반에 보여줬던 이 property가 true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트가 n이라는 것으로부터 하이트가 n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의 맥시멈 잎사귀의 넘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 보면은 자, 하이트 n일 때 at most 2의 n승 leaves 잎사귀가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하이트가 n인 트리가 주어질 때 했을 때 이 트리에다가 그 잎사귀에다가 우리가 가장 많은 트리의 잎사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2개씩 더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n 플러스 1이라는 자, 하이트를 갖는 트리는 기존의 ln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랑 같겠죠. 맥시멈. 그죠? 가장 많은 그 하이트가 n일 때 잎사귀를 2개씩 이렇게 더해준다는 말은 곱하기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랑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이포테시스와 방금 이걸 두 가지를 여기 컴바인을 한번 해보면은 요거는 2의 n승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2 곱하기 2의 n승은 2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n 플러스 1이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rbitrary number 자, n이 되더라도 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 베이시스 여기 보신 것처럼 베이시스 두 번째가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 세 번째가 인덕티브 스텝을 통해 가지고 자, n이 어떤 넘버가 되더라도 스테이트먼트가 true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죠. 모든 이제 n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면은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으면 여기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있으면 우리가 스타팅부터 계단을 one step at a time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arbitrary 여기 스테이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임의했던 레벨에서 이렇게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베이시스를 통해서 스타팅 포인트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를 P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K라는 K 어떤 단계에서 K 플러스 1 단계에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우리가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PK가 true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죠? 반드시 이것도 true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arbitrary K에 대해서 true가 되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논리학에서 보면은 자, P true죠. 그죠? P가 true면은 P가 Q 이게 true라는 걸 보여줄 때는 반드시 얘 값이
true일 때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rue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inductive hypothesis, 그 다음 basis, induction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basis가 있고 이제 inductive 이제 step, 그죠? 물론 이제 PK는 inductive hypothesis죠. 그죠?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 모든 인티저 n에 대해서 positive 인티저에 대해서 우리가 Pn이 true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xample은 자 1에서 n까지 더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basis, inductive hypothesis를 통해 가지고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가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left hand side에서는 basis에는 자 P1이 1이면은 자 여기는 이게 하나죠. 그죠? 1. 자 그러면은 포뮬러에 의해서 마찬가지 넣으면 1이고 여기는 2니까 2가 2로 나눠지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eft hand랑 right hand side가 똑같고요. hypothesis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의 positive k에 대해서 true라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 k까지의 summation이 자, 이 포뮬러에 의해서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하고 같다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assumption을 가정을 하고 inductive 스텝에서 우리가 k 플러스 1이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면 k 플러스 1을 좌변과 우변,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에 대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left hand side에 이렇게 대해줬을 때 right hand side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ight hand side에서 이렇게 대해줘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right hand side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nductive 스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1.7에서도 우리가 증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contradiction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rational number, 자 비율을 나타내는 이 rational number는 두 개의 인티저 n과 m의 ratio 비율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ratio란 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n over m 해가지고 이 r은 n over n이라고 해가지고 이 ratio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common factor가 없다 라는 말은 자, 공통 어떤 팩터인 2나 3이나 이런 것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공통되는 어떤 소인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루트 2가 얘는 irrational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걸 보여줘요. 얘는 보면 무리수잖아요. 실제로 얘는 irrational number가 아니죠. 그죠? 유리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가정하기는 자 얘가 rational이라고 가정하죠. 유리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자 n over m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n과 m은 공통 팩터가 실제적으로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제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곱을 이렇게 하면은 2가 되고 그리고 m 스퀘어 그 다음에 분의 n 스퀘어가 되죠. 그러면은 m 스퀘어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보내면 2의 m 스퀘어 n 스퀘어가 되는데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그 n하고 m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인티저를 2로 곱하면 항상 n의 제곱은 even 넘버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짝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n은 2의 k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k를 넣고 요걸 3을 2에 플러그인을 하면 n 제곱에 2k 제곱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2를 이렇게 양변에 나눠주면은 자, m도 마찬가지로 even 넘버가 되죠. 왜냐하면은 어떤 넘버에다가 2를 곱하기 때문에
이번 넘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도 이번 넘버고 m도 이번 넘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2라는 커먼 팩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자 n하고 m이 커먼 팩터가 없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원래 가정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m하고 n은 자 내셔널 넘버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이제 베이직 매스매티컬 컨셉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랭귀지, 그 다음에 그래머, 오토마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에서 랭귀지는 자, 예를 들어 English 랭귀지를 생각해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각각 주어, 동사, 목적어 할 때 그 알파벳 심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 때 1인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처럼 각각에 대한 룰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타의 랭귀지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랭귀지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자 포멀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자, 알파벳 그 어떤 단어 워드를 만드는 또는 스트링을 만드는 알파벳의 셋을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B가 이 랭귀지의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스타는 이거의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트링들의 가능한 모든 어떤 스트링들의 집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다를 empty string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 이용하지 않는 거지만 어떤 빈 어떤 스트링을 남다라고 합니다. empty set하고 empty string은 다릅니다. empty set하고 empty string을 갖고 있는 집합은 다릅니다. 얘는 실제 사이즈로 했을 때는 크기가 1입니다. 참고로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sitive 이제 closure 같은 경우에는 empty string을 제외한 closur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는 empty set이 포함되어 있는데 밑에는 empty set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스트링들의 집합인데 empty string을 제외한 것을 positive star close 시그마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inite language와 자, infinite langu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element가 이렇게 세 개처럼 finite 유한하면은 자, finite set이고요. language고, 그 다음에 infinite language는 element가 infinite입니다. 여기서 뭐처럼 A와 B 개수가 이제 같은, 그죠? 이제 A는 prefix를 나타내고 B는 suffix를 나타내는데, 얘 같은 경우 A는 예를 들어서 integer와 그 다음에 제로를 포함하니까 얘는 무한개의 어떤 스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nfinite language라고 합니다. 그 다음 language and operation 보면은 집합에서 보는 것처럼 union, intersection, difference도 있고 complement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verse는 주어진 W를 우리가 reverse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W가 자, A, B, C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면은 W의 R은 C, B, A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을 reverse라고 합니다. 그리고 concatenation은 language L1, L2 같은 경우에는 자, X는 L1에서 오고 Y는 L2에서 왔을 때 그 스트링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concate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LN 같은 경우에는 language L이 n개 스트링들로 이렇게 concatenation이 된 것을 말하고요. 자, clos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star close와 positive close가 있습니다. star close는 자, language L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language에서
제로란 말은 거의 empty string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1은 그대로 가져오고 L2는 이렇게 concatenation을 통해서 L1 같은 경우에 L과 L concatenation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2는 그리고 positive close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요거 empty string에 해당되는 요 L0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머를 말하겠습니다. 자,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element, language를 구성하는 스트링들의 셋이고 그래머는 generato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nguage definition mechanism을 해가지고 language를 스트링을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 generato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nglish처럼 sentence는 이게 noun, phrase와 predicate 해가지고 주어, 절과 그 다음에 수로부로 나타난다 말이고, noun, phrase는 주어구 같은 경우에는 article, 정관사나 부정관사 같은 article에다가 noun, 명사가 붙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predicate 같은 경우에는 수로는 이제 verb 해가지고 동사로 이렇게 derive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grammar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러플 해가지고 네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여기 VTSP인데 V는 variable의 이제 set을 나타내고 T는 터미널 심볼의 set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S는 starting variable 해가지고 generator인 grammar가 시작하는 starting point variable 나타냅니다. 그리고 P는 production 룰들의 셋입니다. finite set of productions, production 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상황은 자, vertex set V와 terminal set T는 non-empty이고 disjoint, 서로 오버랩되는 엘리먼트가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derivation이라고 나타납니다. derivation은 자, x라는 여기 스트링이 이제 y라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x는 vertex와 터미널의 자, positive close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말은 empty string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y는 vertex set v와 터미널 set t의 스타 클로즈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남다 empty string으로도 derive가 될 수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W로부터 Z까지의 이제 derive가 되는 걸 예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W가 UXV고 Z가 UYV면 결국은 자, W에서 Z가 됐을 때 X가 Y로 바뀌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W가 Z로 derive 된다는 맛은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죠?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는 Z는 W부터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게 원 스텝인데 이걸 멀티 스텝으로 나타내는 것을 멀티 스테이지 데리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W 자 1에서 WN까지 여러 스테이지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되는 것을 멀티 스테이지 데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은 스타를 이용해가지고 스타 클로즈처럼 스타를 이용해서 W1이라는 스트링에서 WN이라는 스트링까지 여러 스테이지 또는 여러 스텝을 거쳐서 데리베이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타는 자, unspecified number니까 여러 이제 넘버, 제로를 포함한 여러 번의 반복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머 이제 G가 있습니다. 이 그래머 G는 자, 어떤 랭귀지에 대한 그래머인데요. 자, 그래머 G에서 생성되는 랭귀지를 L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W는 이 랭귀지 LG라는 랭귀지의 스트링을 나타내는데요. 터미널 셋의 스타 클로즈로 해서 만드는데 constraint는 뭐냐면은 반드시 start variable S에서 멀티 스테이지로 해서 여러 그래머 룰을 적용해 가지고 W로 derive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W가 LG의 element라면은 start variable로 해서 multi-stage derivation을 통해서 W로 유도되는 것을 바로 W가 LG의 element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ntential 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entential form은 우리가 중간에 보신 것처럼 W1, W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와 터미널들의 로 이루어집니다. 터미널의 셋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은 이 W1에서 WN까지 보면은 베리어블도 있고 터미널 심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센텐셜 폼이라 하고 모든 엘리먼트가 터미널 심볼인 경우에는 이걸 센텐스라고 합니다. 모든 스트링의 엘리먼트가 다 터미널이면 센텐스라고 합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에서 이제 그래머 G가 있는데요. 네 가지 쿼드로프를 해가지고 variable set은 S가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심볼은 A와 B, 그럼 starting variable S고 production 룰이 P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production 룰입니다. S가 A와 S와 B 되니까 자 A, B가 이렇게 프리픽스, 서픽스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람다로 이렇게 empty set으로 derive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starting variable S부터 우리가 multi-stage derivation을 적용해 보면은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요걸 1번 production, 두 번째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적용하고 또 1번 적용하면은 A가 두 개씩 그 다음에 B가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를 람다를 하면은 여기 중간에 얘가 람다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심벌들이 터미널로 됩니다. 이게 결국은 W, 센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것을 간략하게 S에서 멀티 스테이지 데리베이션을 통해서 AA, BB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A, BB를 센텐스, 중간에 있는 폼들을 S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센텐셜 폼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성할수록 랭귀지는 결국은 A, B가 동일한 거, empty set을 포함해 가지고 동일한 개수고 A는 프리픽스, B는 서픽스로 나타내는 요 형태 AN, BN을 나타내습니다. 그래서 요런 랭귀지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LG가 그래머 G의 랭귀지다. 요게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걸 좀 포멀하게 우리가 증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증명할 것인가를 보여내면 두 가지 방향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G가 자 AN, BN이라는 이 형태의 스트링만을 only 이 스트링만을 generate, derive 한다는 말은 generation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향은 자, 요 형태의 모든 스트링들은 결국은 G로부터 derive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G는 단지 이런 형태의 스트링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형태의 스트링은 G로부터 derive 될 수 있다.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가지를 보여주면은 결국은 자 LG는 여기 보는 것처럼 LG는 요런 랭귀지는 결국 그래머 G를 위한 랭귀지다. 그래머 G에서 생성되는 랭귀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래머 G가 요런 A, B, AN, BN이라는 A의 n성, B의 n성, 즉 요것을 우리 AN, BN이라고 하겠습니다. A가 n번, B가 n번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덕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인덕티브 어센션을 통해 가지고 WI 해 가지고 AI, SBI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갖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덕션을 요걸 한 번 더 정의한단 말은 프리픽스, 서픽스가 하나씩 증가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A, I 플러스 1, B, I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덕션 아까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인 S가 A, SB 그죠? 하나는 남다 되는 거죠. 요거 1번, 2번. 자, 1번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 더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결국은 A의 n선까지 하고 이게 자, i가 1이거나 0일 때는 AB. 그죠? S가 이게 empty set이 되는 경우 AB. 그죠? 그래서 S가 자, AB. 또는 S가 우리가 첫 번째 데리베이션을 할 때 남다가 바로 될 수 있겠죠. 남다. 그죠? 그 말은 이 남다는 결국 A의 제로성, B의 제로성하고 같은 거죠. 자, 베이시스를 우리가 보여줬고요. 자, AN, BN이라는 형태의 스트링을 이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서 이제 우리가 WI는 AI, SBI고 우리가 한 스텝으로 더 나가면은 우리가 자, A가 I 플러스 1, B I 플러스 1 되는 걸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덕션 1, 2, 3을 적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임의의 I에 대해서 우리가 자, I가 N 또는 N 플러스 1 되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empty string 또는 A1, B1 임의의 AI, BI까지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자, 결과적으로 S는 자, 임의의 n에 대한 스트링만 우리가 제너레이트 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자, 두 번째로는 자, AN, BN이라는 이 폼은 그래머 0부터 우리가 제너레이트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좀 심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프로덕션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n만큼 0일 때는 우리가 두 번째 프로덕션인 S가 남다가 되는 걸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S가 A, SB 요걸 반복을 해서 요걸 1번, 2번이죠.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n을 갖는 AN, BN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랭귀지 LG는 그래머 G를 위한 랭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까와 같은데 자, 서픽스에서 B가 하나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덕션에서 첫 번째 S가 캐피털 A, B 해가지고 B를 먼저 만들고 A가 이렇게 그죠? 이 룹을 통해 가지고 계속 A, B를 만들 수 있는 글로 하면은 이전에 봤던 거와 똑같이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는 조금 복잡한 건데요. 자, W라는 스트링의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은 결국 여기 같은 스트링을 나타내는 랭귀지 L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추가로 되는 게 보면은 요 첫 번째 거 S가 SS 해가지고 W는 결국은 자 멀티 스테이지로 해가지고 W1하고 W2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어떤 중간 지점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봤던 첫 번째가 같죠. A와 B의 개수가 갖는 AN, BN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AN, BN에서 그죠? 두 가지가 봤던 거고 세 번째는 B가 A보다 먼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해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A와 B라는 알파벳으로
W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A의 개수와 B의 개수 같은 스트링을 만들 수 있는 그래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every string in LD 자, 그래머 G로부터 derive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인덕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서는 자, 스트링 W가 2의 n승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G에서 드라이브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덕티브 스텝에서는 자, n이 1보다 더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의 n승 플러스 2 해가지고 W가 자, 2의 2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 W1, W1이 AB 또는 얘가 BA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래머가 S가 ASB 또는 S가 요 그래머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W1은 우리가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로 그래머 G에서 derive 된다고 가정을 한 거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는 우리가 요 둘 중에 하나를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A, W1B는 요 첫 번째고요. 얘 같은 경우 두 번째 그죠? BW1A죠. 적용을 했을 때 derive 되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적용해서 보여주면은 자, 우리가 A, B 해가지고 2가 더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rive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이 이제 제로일 때는 베이시스로서 W1이 람다일 때는 얘가 람다라고 보시면은 요걸 적용하면은 AB 두 번째 되면 B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케이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W가 케이스 1이 아닌 형태일 때는 W1, W2 해가지고 자, S가 S, 캐피털 SS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럼 중간에 뭔가 W1이 되고 그 다음에 W2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쉽게 생각했을 때는 자, 여기가 W가 똑같은 A와 B로 끝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A, BB, AB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W1, W2가 되죠. 그죠? 그리고 A하고 B가 다르더라도 중간에 시점이 어떤 변곡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AA, BB 하고 자, BA 해가지고 요걸 W1 두 번째 BA를 W2 해가지고 시작과 끝이 이제 같은 경우를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W1, W2가 되고 이럴 때 W2는 하이포테시스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W 프라임인 W1과 W2가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머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여기 캐피털 S가 SS라는 요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W는 W1, W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W는 자, AA 또는 BB 해가지고 요 경우를 나타냅니다. W는 AA, BB, BA. 자, W1, W2가 되는 것을 이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자, 스트링 자, W가 자, left end에서 여기에서 이제 left end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A를 만나면은 더하기를 1을 이렇게 해주고 1 그 다음에 2 B를 만나면 마이너스 1 하니까 얘는 다시 1이 되고 그러니까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는
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a는 1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카운트는 를 이용해서 보면은 자, a 심벌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a를 만날 때는 그죠? just minus 1 just before the right motion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를 만나서 제로가 돼서 결국 제로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카운트가 제로로 가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in the middle of the string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일 때는 이런 카운트를 통해서 W1, W2가 되고 W1, W2는 그래머 G에서 디라이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이파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B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덕티브 하이파시스를 통해 가지고 S는 W1, S는 W2 해가지고 결국은 첫 번째 S는 SS를 통해 가지고 S는 W1 그리고 두 번째는 W2 해가지고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는 AB, BA, BA, AB 해가지고 N이 2일 때는 여기 앞에 거가 W1이 되고 뒤에 게 W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에 게 W1, 뒤에 게 W2가 되겠죠. 그리고 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A, 시작점 A와 끝점 A 또는 시작점 B와 끝점 B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죠. W가 AA, BB, AB 이 경우도 W1, W2일 때 A와 B가 다르지만 중간에 바뀌는 변곡점이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머에서 이제 이퀴벌런트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그래머 G1, G2가 이퀴벌런트 하다면 제너레이티드 랭귀지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래머가 똑같은 랭귀지를 만든다면은 두 개의 그래머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머 G1, G2가 있는데 자, G2는 우리가 많이 봤죠. AN, BN이고요. 그 다음에 G1 같은 경우도 자, A 첫 번째 스타트 베리어블 S가 little a, capital A, B 하고 그 다음에 요 capital A가 prefix A, suffix B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이 두 개가 똑같은 랭귀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퀴벌런트합니다. 또 다음은 더 오토마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토마턴은 우리가 abstract model for the digital computer 해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중간에 스토리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받고 각 셀마다 하나의 심벌, 인풋 알파벳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empty string도 인풋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temporary storage로 자 unlimited number of 이제 cells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셀은 자 싱글 심벌 알파벳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가 반드시 알파벳에 있는 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마탄이 이 스토리 셀을 값을 읽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스테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스테이트를 포함하고 있고 이 파이널 넘버에 대한 스테이트를 하나만 포함할 수 있다면 여러 개도 이제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nternal state에서 next step의 internal state는 자, next state 또는 transition function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이제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state와 input 값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urrent state와
current input 심볼과 그리고 temporary storage에 있는 요 값이 state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stat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 결국 이런 combination을 통해서 next comp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적인 어떤 시스템의 computation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icular state에서 control unit input file, temporary storage 값들의 조합을 나타내고 move는 현재 current configuration, next configuration으로 움직이는 transition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는 deterministic하고 non-deterministic automata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차이점은 deterministic automata 같은 경우에는 current configuration에 의해서만 each move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ternal state하고 input하고 content of storage가 같으면 항상 future automata의 state는 exactly predicted 된다는 거죠. non-deterministic automata 같은 경우에는 각 포인트에서 non-deterministic automata는 several move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가능한 액션들 중에 하나의 셋들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랜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accept와 transducer 같은 경우에 accept는 실제로 input 값에 대해서 output이 항상 yes 또는 no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transducer는 input에 대해서 output을 어떠한 그 심볼들의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utomata, 타입과 language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ite automata, regular language, regular grammar를 나타내고 있고요. push down automata는 context free language 또는 grammar, linear bounded automata는 context sensitive language, grammar로 되어 있고, 우리가 튜링 머신이라는 제너럴한 오토마타에 해당되는 튜링 머신은 recursive enumerable language 또는 unrestricted grammar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 튜링에 의해 가지고 이 튜링 머신에 대한 그 컴퓨테이셔널 시어리가 정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와 그 다음에 그래머와 그 다음에 오토마타의 관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머는 랭귀지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토마타는 이 랭귀지의 스트링을 accept 하느냐, reject 하느냐 하는 recognize 하고, 그래머와 오토마타는 트랜스폼의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를 보면은 오토마타는 input W에 대해서 accept 같은 경우에는 accept, yes는 accept를 한다. 즉 W는 language L에 속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하지 않을 때는 no로 return을 합니다. 자, 그러면 grammar G 같은 경우는 start variable로부터 language를 L을 우리가 generate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nguage를 LG라고 표현을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그래머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C에서의 variable identifier 같은 경우에는 identifier가 보면 letter와 그 다음에 그 digit, underscore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identifier 같은 경우에는 letter, 알파벳인 letter와 underscore.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들은 upper와 lower case 이제 letter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프로덕션 룰들로 id는 letter와 그 다음 last 해서 recursive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underscore로 되어 있고 digit로는 id, identifier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variable 들 보면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들은 letter나 digit 또는 underscore를 가지고 터미널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id라는 identifier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그래머의 프로덕션 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little a라는 little a 0라는
ID, identifier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타는 이걸 실제로 accept 하느냐, reject 하느냐 하는 accept로서 자, 첫 번째 시작에서 A를 받으면은 A는 자, 2번으로 가고요. 그리고 자, 또 우리가 여기 보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A로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는 letter나 digit underscore하면 계속 이게 accept에서 받아들이죠. 이게 final state의 동그라미를 두 개를 보통 그려가 나타내서 이게 final state라고 해서 accept를 할 수 있다는 거고 digit이 처음에 오면은 reject을 합니다. 이거는 non-final state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accept, rejec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애더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바이너리 넘버를 자, x를 우리가 자릿수로 했을 때 자, 2의 제로성, 원성, n성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 least significant bit을 먼저 보여준다고 하고 제일 오른쪽이 most significant bi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보다는 이게 순서를 바꿔놨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더한 두 개의 스트링을 더한 것을 자, 값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vx는 요 각 비트의 값에 그죠? ai 해가 비트 값에다가 자릿수에 대한 웨이트를 곱하고 그다음에 v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트 포지션 밸류가 0 또는 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 웨이트 값을 2의 i승을 곱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두 가지의 bit스트림을 더하는 오토마탄 그죠? 트랜듀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그램처럼 a가 0나 1, bi가 0나 1에 따라서 둘 다 0일 때는 더하면은 0고 캐리는 발생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b가 1이고 a가 0일 때는 캐리도 발생 안 되고 그냥 아웃풋만 1이 되죠. 썸이 1이만 되죠. 그래서 여기 거는 썸을 나타내고 밑에 거는 캐리를 나타냅니다. 썸과 캐리. 그리고 둘 다 1일 때는 캐리가 발생되고 썸은 0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이그램 보면은 input i 자, ibc에 대해서 ai, bi에 대해서 시리얼 애들을 통해 가지고 썸 값과 캐리 bit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캐리는 이게 다음 그죠? i 플러스 1으로 가가지고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바이너리 애드로 이용해서 만들면은 자, 요 앞에 보면은 input i, ai, bi를 나타내고 슬래시가 캐리 b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리 bit. 그죠? 그렇게 해보면은 캐리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걸 세 번째는 아웃풋 해당되는 썸 bit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노 캐리와 캐리가 있는데 요 노 캐리와 캐리를 통해 가지고 자, 인풋 예를 들어 가지고 둘 다 1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캐리가 발생되죠. 캐리가 발생되고 아웃풋은 여기 0가 되죠. 자, 그다음부터 자, 1, 1이 들어오면은 자, 현재 캐리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썸이 캐리를 만들지만은 현재 캐리가 인풋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웃풋이 1이 되죠. 하지만 0, 0가 되면은 자, 현재 캐리에서 여기 캐리에서 00을 더하면 1이 되면서 노 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 클래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집합과 함수,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프와 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루프에 대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인덕션하고 컨트러딕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마타의 가장 기본적인 랭귀지, 그래머, 오토마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의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봤습니다. 자, 그래머와 오토마타에 대해서 프로그램 랭귀지를 통해서 이 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C&A 아이덴티파이어를 우리가
그래머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랭귀지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토마타에서 바이너리 애를 통해서 트랜듀서 해가지고 두 개의 바이너리 스트림 넘버들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썸과 캐리를 통해서 두 가지의 넘버들을 더하는 우리가 트랜듀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